안녕하세요. 31기입니다. 드디어 주말입니다. 다들 한 주 잘 보내고 계신가요? 이번 달 CPI, PPI 지수가 정말 잘 나왔습니다. 확실히 인플레이션이 점점 둔화되고 있다는 지표들이 확인이 되고 있죠. 4월 12일 CPI 지수 발표 결과는 예측치 5.2%에서 실제 5.0%로 확연히 낮아진 수치 결과가 나왔죠. 그리고 4월 13일 PPI 미국 생산자 물가지수는 예측치가 0.1%였는데 무려 마이너스 0.5%로 엄청나게 낮게 나왔습니다. 정말 의미가 있는 지표라고 볼 수 있는데요. 생산자 물가지수는 쉽게 말해서 제조업자가 판매한 상품의 가격 변동을 측정하는 지수입니다. 전체 인플레이션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소비자 물가 인플레이션의 선행 지표이기도 하죠. 좀 쉽게 비유를 하자면 PPI 지수와 CPI 지수를 보고 비교를 했을 때 PPI 지수는 짜장면을 만들 때 필요한 원재료, 이제 밀가루나 빵이나 뭐 이런 그 재료들이라고 보시면 되고, CPI는 그 완성된 짜장면 가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렇다면 생산자 물가 지수가 낮아진다면 향후 5월에 발표되는 4월 CPI 지수가 더 낮아질 가능성이 높아지는데, 뭐 공식적으로는 그런데 현재 다시 원유 감산으로 인해 석유 가격이 올라가고 있어서 사실 섣부른 단기적 예측은 좀 모르겠으나 어쨌거나 장기적인 추세는 인플레이션이 확실히 낮아지는 것은 맞는 것 같습니다. 또한 경기 침체가 올 것이라는 증거 중에는 부동산 가격의 하락이 있는데요. 2022년 6월을 기점으로 계속해서 부동산 가격이 하락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더 하락할 것이라는 전문가들이 예측을 하고 있고, 앞으로 도래하는 상업용 부동산 부채 만기 도래하면 은행과 미국 정부는 그 폭탄을 또 한번 돌릴 수는 있겠죠. 하지만 그 폭탄은 다른 시기에 더 거대하게 커져서 돌아오게 됩니다. 어쨌거나 한 번은 어디선가 터져야 이 버블이 꺼질 수 있다는 이야기죠. 3월 미국 고용보고서가 나왔죠. 실업률은 예측치가 3.6%에서 3.5%로 낮게 나오면서 고용시장이 아직 탄탄하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선 경기 침체를 잘 반영하고 있는 ISM 제조업 지수는 보통 50 이하라고 하면 경기 수축 국면이라고 하는데, 작년 22년 11월부터 50이 깨졌고 올해 3월치 발표는 46.3으로 계속 하락하는 추세를 그리고 있습니다. 미국은 제조업 국가가 아니고 내수로 먹고 살기 때문에 ISM 제조업 지수가 뭐가 중요하냐고 하냐면 전혀 그렇지가 않습니다. S&P 500에 속해 있는 대부분의 기업들이 제조업과 연관된 회사들이기 때문이죠. 그리고 서비스업은 그 제조업의 수혜를 받는 섹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조업이 힘들면 서비스업도 당연히 힘들어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는 것이죠. 표를 보시면 ISM 제조업 지수와 S&P 500 주가 인덱스를 같이 비교한 건데요. 거의 유사한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죠. 또한 PMI 지수라고 하는 미국 제조업 구매 관리자 지수가 있는데, PMI 지수는 쉽게 말해서 구매 관리자들이 특히 자재 부장님들에게 경기가 좋아질까요, 나빠질까요를 물어보고 나서 그 답을 모아서 하나의 숫자로 표현한 지표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것은 제조업 부문 구매 관리자의 활동 수준을 측정하는 지표인데, 이것이 50을 넘으면 경기 확장을 나타내고 50 미만이면 경기 위축을 나타냅니다. 4월 3일에 발표된 PMI 지수는 예측치인 49.3보다 49.2로 낮게 나왔는데요. 당연히 PMI와 ISM 지수는 같이 움직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PMI와 S&P 지수의 상관관계는 거의 똑같다고 보시면 됩니다. 표를 보시면 누가 봐도 너무 똑같지 않나요? 이미 페드의 3월 연준 회의록에서는 올해 말에는 경기 침체가 올 것이라고 이야기를 한 상황인데요. 경기 침체 이후 2년 정도 회복 기간이 걸린다고 이야기하면서 이제 경착륙과 연착륙의 어떤 설왕설래가 의미가 없어지고 경기 침체는 확실히 오는 것으로 다들 인정하고 있습니다. 현재 시장 상황은 앞으로 이미 나온 CPI와 그리고 앞으로 나올 PCE 물가 지표들이 낮아지면 인플레이션이 점점 해소되는 것으로 보아 페드에서는 이제 금리 인상을 중단하고 금리 인하로 돌아가는 예측을 하고 있는데요. 문제는 많은 사람들이 PCE 개인 소비자 지출이 2%대로 들어오면 연준이 금리 인하를 할 것이라는 기대감으로 이미 주식시장은 그것을 다 선반영하고 있고 떨어지지 않고 올라간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코로나 팬데믹 이후에 금리 인하와 양적 완화를 경험하고 그때 경기 침체임에도 불구하고 주식 그 정책 이후 바로 엄청나게 올라갔던 경험이 있기 때문에 이 공식을 절대값으로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사실 금리 인하는 19년부터 내려가고 있었고, 금리 인하가 선행된 이후에 20년도에 코로나를 트리거로 경기 침체와 주가 하락이 나타났죠. 무슨 이야기냐면 금리 인하라는 정책은 이미 페드가 경기 침체가 발생할 것을 알고 있는데 시장 충격을 덜 하기 위해서 선 조치하는 쿠션 역할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 정책이 없었다면 주식시장은 기존의 붕괴보다 더 깊은 하락을 하게 됩니다. 2008년에도 비슷합니다. 이미 2007년에 기준금리 인하를 하고 난 이후에 2008년에 경기 침체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표를 보시면 2007년까지의
S&P 500의 주가 그래프는 엄청 올라가고 있지만 기준금리가 시작된 2007년 이후 점차 하락을 시작하더니 2008년, 2009년에 엄청나게 하락을 한 모습을 보이고 있죠. 2020년도 비슷합니다. 19년부터 금리 인하를 시작하고 그리고 나서 주식시장은 계속 잘 올라갔지만 그 이후에 20년에 엄청난 폭락이 왔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현재 왜 이렇게 모든 지표들이 좋지 않은데 주가들이 왜 오르냐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결국에 경기 침체가 와도 주가는 안 떨어지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면서 아직까지도 주식으로 돈을 버는 주변 사람들을 보고 포모가 와서 결국 고점에서 돈을 다 넣고 자산시장의 급락 이후에 정말 인생이 힘들어지는 것을 보면 개미들은 정말 기관들의 먹잇감이구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저희는 절대 이런 역사적으로 똑같은 패턴에 당하면 안 되겠죠. 자본주의 시장은 감정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선량한 투자자들은 한 번의 실수로 인생이 망할 수 있다는 점을 명심해야 합니다. 앞으로는 주가가 올라도 그것을 참아내는 인내가 필요하겠죠. 그리고 저의 개인적인 생각은 페드는 경기 침체가 오기를 바라는 것 같습니다. 중국과 사우디, 러시아와 달러 패권에 도전하는 이 중국의 위안화의 약진에 대해서 지금 참고 있는 것을 보면 우선순위에서 인플레이션을 잡는 것이 더 우선순위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죠. 그러기 위해서는 자산 가격이 내려와야 하는데 그렇다면 현재 우리는 어떻게 이 시장에 대응을 해야 할까요? 바로 채권인데요. 이미 스마트하신 분들은 채권으로 자산을 많이 이동시키고 있습니다. 현재 미국 10년물 채권 금리는 3.5%인데요. 올해 2월, 3월에는 채권 금리가 4를 넘어갈 때 매수하신 분들은 정말 많은 수익을 보고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저는 저점에서 잡으려고 노력을 했지만 역시 타이밍 맞추기란 쉽지가 않은데요. 현재 지금 채권을 투자해도 너무 늦지 않은 거냐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미국 10년물이 3.5 기준으로 주식보다는 채권이 훨씬 더 기대 수익률이 높다는 것에 저는 동의를 합니다. 그래서 저는 현재 채권 비중이 정말 높습니다. 그런데 미국의 달러 지수가 내려가면서 달러 약세와 환율이 내려가는 것에 대한 걱정이 있다면 우리나라의 10년물 국고채를 사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10년물 금리가 3.5에서 2점대로 내려오는 것은 이미 너무나 명확한 사실이기 때문에 국제 투자는 지금은 필수라는 이야기가 있죠. 그렇게 자산을 잘 지킨 이후에 경기 침체 이후 급락하고 다시 ISM 지수나 PMI 지수 그리고 실업률 지표들이 반등을 하기 시작한다면 그때 다시 주식시장에 들어가는 것도 늦지 않을 것 같습니다. 개미들은 주가에 저점을 맞출 수가 없습니다. 맞춘다고 해도 그것은 운에 불과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돈을 잃지 않기 위해서는 높은 확률에서 투자를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주식에 물려 있으신 분들은 현금을 계속 모아나가다가 더 큰 하락이 오고 나서 투자를 하는 것이 앞으로 기대 수익률을 높이는데 훨씬 도움이 될 겁니다. 지금은 정말 투자하기 어려운 상황인 것 같습니다. 다들 자신의 피 같은 자산을 잘 지키시고 곧 다가올 위기를 기회로 활용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을 부탁드립니다.